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전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인 중국 샤오미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13 울트라를 공개했습니다.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스마트폰은 놀랍게도 샤오미 13 시리즈 중 최상위 모델입니다. 샤오미는 이날 아이폰 14 최상위 모델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대놓고 비교하며 샤오미 13 울트라의 카메라를 강조했습니다. 샤오미 13 울트라 라이카 에디션은 뒷면에 3분의 1가량을 채울 만큼 거대한 카메라 모듈이 달렸는데 DSLR 카메라처럼 렌즈에 필터를 끼울 수 있는 탈부착 어댑터링 액세서리를 달면 카메라 성능이 더 올라갑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독일 유명 카메라 업체 라이카와 손을 잡았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카메라 성능 경쟁으로 흘러가자 디자인은 완전히 포기하고 카메라에 올인하겠다는 샤오미의 단순한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 13 울트라 라이카 에디션은 한국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샤오미가 이제는 과거 한국의 제품을 베끼고 있다. 과거에 한국에서 이미 다 했던 거다. 지금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카메라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성능이 좋은 폰이 아니라 DSLR 카메라를 산다. 게다가 샤오미의 이 스마트폰은 출고가가 무려 2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주고 이런 스마트폰을 굳이 사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게 한국 네티즌들의 주된 반응이었습니다. 샤오미가 독일 라이카와 함께 카메라를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 역시 올해 2월 2억 화소의 갤럭시 S23 울트라를 선보이며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무기로 내세우자 최근 스마트폰 업계에 카메라 성능을 둘러싼 경쟁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업체들은 오포가 스웨덴 카메라 기업 하셀블라드와 손을 잡고 스마트폰을 내놓는 등 외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자신들도 프리미엄 이미지를 얻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업과 협업을 해도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베끼는 회사는 절대로 고급화 이미지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카피와 고급화는 절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한국 스마트폰 베끼기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도 않는 노골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겉모습뿐 아니라 한국의 소프트웨어까지 대놓고 베끼고 마케팅에 활용할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아예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지에 오른 것 같은데요. 중국 대표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의 하위 브랜드인 리얼미가 오는 5월 출시할 신형 스마트폰에 달 촬영 모드를 넣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1년 출시한 갤럭시 S21 울트라부터 줄곧 적용해온 스페이스 줌을 연상케 하는 기능이라며 오포가 삼성전자를 지나치게 따라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오포의 리얼미의 중국 마케팅 이사는 최근 웨이보를 통해 리얼미 11 프로에 전용 달 촬영 모드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얼미 11 프로 시리즈는 리얼미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데요. 삼성의 갤럭시 S23, 애플의 아이폰 14, 샤오미 홍미노트 12의 경쟁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포가 리얼미 11 후면에 2억 화소를 지원하는 삼성 아이소셀 HP3 메인 카메라를 비롯해 트리플 카메라를 적용할 것이며 바로 이 후면 카메라에 달 촬영 모드를 넣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삼성의 카메라를 박아놓고 삼성이 사용했던 달 촬영 모드를 넣어 마케팅까지 삼성을 베끼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리얼미 11 프로 시리즈의 전체 촬영을 위한 망원 카메라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달 사진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줌 성능을 최적화하는 AI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등도 넣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삼성이 갤럭시 S 시리즈에서 다 했던 것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은 삼성전자나 애플이 장착한 기능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울트라의 2억 화소 카메라로 촬영한 달 사진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달 촬영에만 머무르지 않고 올해에는 별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천체 하이퍼랩스 기능을 새롭게 선보이며 사용자 경험의 외연을 더욱 넓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업체들의 삼성 따라하기는 오포만이 아닙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는 최근 갤럭시 Z 플립과 완전히 비슷한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심지어 시그니처 색상까지 따라했는데요. 이들 폴더블 폰의 외형은 삼성이 이미 예전에 만든 폴더블 폰과 거의 똑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베낀 제품을 내놓아도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탄탄한 내수 시장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비보나 오포가 삼성과 같은 기술력도 없고 브랜드 영향력이 낮은 상태에서도 각각 10%씩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까지나 탄탄한 중국 내수 시장 덕분입니다. 또한 짝퉁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중국 내수 시장의 특성도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렇게 여러 기업이 자신들의 제품을 모방하고 도발하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커지기 위해서는 경쟁업체 증가로 현재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폴더블폰 비중이 더 커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글도 오는 6월 첫 번째 폴더블폰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글은 $1,700, 약 226만원에 출시할 예정이고 외부 화면 5.8인치에 내부 화면 7.6인치 디스플레이를 채택해 세로로 접히는 모양으로 갤럭시 폴드와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 역시 내년 폴더블 기기 출시가 예고돼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 시장의 패러다임이 폴더블폰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오히려 폴더블폰 기술이 독보적으로 안정된 삼성에게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비보를 비롯한 제조사들이 기술력 문제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접히는 액정을 사용해야 하는 점도 삼성이 이들을 반기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최원준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사업부 부사장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폴더블폰 시장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으니 독보적인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에 집중할 거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또한 삼성은 샤오미의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 샤오미보다 훨씬 저렴한 1만원대 초저가폰까지 공개했습니다. 최근 갤럭시 폰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갤럭시 A24의 색상과 사양이 공개되는데요. 샤오미, 모토로라 등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저가 중국산 스마트폰을 겨냥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출고가가 30만원대입니다. 여기에 통신사들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적용되면 갤럭시 A24를 1만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 샤오미, 모토로라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제품인데 삼성으로서는 이익보다는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력에서 앞서고 초저가폰까지 내놓는 기동성까지 있으니 결국 중국 내수 시장이나 믿고 기술력 없이 남의 제품을 베끼면서 근근히 영업해온 중국 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는 창업자 겸 CEO 런정페이가 결국 전기자동차 사업을 전면 포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런정페이는 사내 인트라넷에 화웨이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게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현재 생산 중인 전기차에 화웨이 로고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런 불허 조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게시글은 상당한 의미를 가는데요. 사실상 중국 전기차 동맹의 결렬이자 화웨이의 전기차 사업 포기 선언입니다. 화웨이는 2022년 8월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 국영 완성차 업체 창안자동차 등과 힘을 합쳐 전기차 아바타 11을 출시했습니다. 2022년 당시 화웨이가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맡고 CATL이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맡고 창안자동차가 자동차 설계 생산을 각각 맡으면서 중국 내 최고 기업 3곳이 합작한 브랜드라고 홍보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전기차는 비아디는 물론 상하이 GM 우링 자동차, 테슬라, 지리 자동차 등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혔습니다. 화웨이가 중국 내 최고 수준의 IT 기업이라는 점에서 아바타 11은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백도어, 즉 인증을 받지 않고 망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을 심어 기밀 정보를 빼낸다고 보고 5세대 이동통신 반도체 칩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포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까지 금지하자 화웨이는 직격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화웨이가 전기차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올해 초 화웨이가 중소전기차 업체인 장화위와 협력해 차세대 전기차를 공동 개발한다는 발표가 나왔으나 얼마 되지 않아 이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고 결국 전기차 사업 철수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런정페이 중국 화웨이 창업자의 전기차 사업 중단을 두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사업 중단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의 사업이 본격적인 정체기에 진입했다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율이 심상치 않으며 이에 따른 내수 시장도 식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탄탄한 내수 시장만 믿고 남의 제품을 따라하는 데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 탄탄했던 내수 시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중국 기업들은 언제든 화웨이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또 어떤 기술을 선보일지 세계의 시선은 또다시 삼성에 쏠릴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